주식시장 마감 10초 전입니다. 자, 이제 10초 전인데 금양 동시호가 수량이 200만 주입니다. MSC의 편출 물량이죠. 자, 이렇게 많은 장 매수 종료 후 매도가 시간외 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100만, 1000만억, 1500억, 1000억. 와, 이게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장 막판에 이제 거래량이 200만인데 사실상 뭐요? 얼마 안 빠졌어요. 그죠? 얼마 안 빠진 건데 얼마 안 빠진 건데 거래량이 200만입니다. 200만. 그쵸? 우리가 200만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주가가 아예 빠지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 거래 대금만 해도 엄청나요. 거래 대금만 해도. 지금 거의 한 거래 대금이 600, 700억 정도 터진 건데 마지막에 보시면 알겠지만 CLSA 여기랑 UBS에서 많은 매도 물량이 좀 나왔고요. JP모건에서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좀 확인해 볼 거예요. 자, 0249 가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자,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외국계 전체 순매수를 좀 보기 전에 우리가 날짜를 2022-0101로 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2022년도 1월부터 24년도 11월 25일까지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외국계 순매수가 자, 오늘 보시면은 100만 주 순 매도가 나갔어요. 그죠? 자, 11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100만 주 순 매도가 나갔고, 자, 작년 11월 23일 가볼까요? 작년 11월 23일 MSC에 편입될 때 몇 주가 들어왔죠? 편입될 때 95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MSCI에 들어왔던 물량이 결과적으로 손절하고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은 MSCI 관련해 들어왔던 물량들이 손절하고 나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일단 확인을 좀 해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CLSA랑 UBS에서 많은 매도 물량이 나갔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UBS가 오늘 70만 주 매도가 나갔는데 얘네들이 여태까지 순 매수했던 물량이 오늘 좀 나갔습니다.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는 순 매도했던 물량에서 70만 주가 또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봤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좀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아니 패시브 자금이 나갔는데 주가가 어떻게 4%대가 유지가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텐데 결과적으로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이 바보가 아니죠. 자, 내가 12만 원의 금양에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왔는데 그죠? 들어왔는데 여기서 금양의 주가 자체가 12만 원에서 3만 원이 됐습니다. 그럼 주가가 9만 원 빠지는 동안 외국계 증권사 애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공매도든 아니면은 종목을 숏포지션을 잡으면서 밑에서 어떻게 주가가 12만 원부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봐봐 여러분들. 잘 봐봐. 내가 12만 원에 금양을 매수가 들어갔어. 매수 들어왔어. 주가가 3만 원이야. 그쵸? 그 얼마 손실이요? 마이너스 9만 원 손실이죠. 맞죠? 마이너스 9만 원 손실입니다. 그쵸? 그러면 내가 이 9만 원을 메꾸기 위해서 봐봐요. 내가 만약에 12만 원에 공매도를 쳤다. 공매 쳤어. 근데 주가가 3만 원 됐어. 주가 3만 원 됐어. 그럼 나 얼마 이득이요? 10만 원에 빌린 거 3만 원에 갚으면 되잖아. 9만 원 이득이란 말이야. 이해했어요? 제가 왜 MSCI 편출이 됐을 때 주가가 안 빠질 수 있냐라고 말씀드린 게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부분이 선반영 받는 부분들도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뭐예요? 이미 외국계 애들은 이런 손실에 대비해서 포지션 구축을 해놓는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위로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쵸? 미리 공매도 쳤던 걸 어떻게? 회수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럼 얘네들은 9만 원 현물에서 손해지만 공매도로 9만 원 벌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MSCI 물량을 그냥 동시호가 봐봐. 동시호가 200만 주가 거래가 되는데 주가가 어떻게 안 빠지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엄청난 매도 물량이 들어오는데 MSCI 때문에. 근데 주가가 안 빠진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것은 위에서 공매 친 거 상환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다? 밑에서 받아간 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제 입장에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MSCI 자금이 이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많이 안 빠진 이유는 뭐다? 이미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이 선 반영받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200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어떻게 이게 안 빠지겠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서 이러한 대량 매도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물량들이 결과적으로 선 반영받은 하락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MSCI에 대한 이벤트는 끝났습니다. 이벤트는 끝났고 오늘 살짝 아쉬운 건 그래도 나름대로 이 구간 29,000원짜리를 지켜주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29,000원짜리 지켜서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일단은 이 자리가 지켜주지 못하고 마지막에 CLSA 대량 매도 물량으로 주가가 밀렸는데 결과적으로 아직 전저점 구간은 좀 남아있는 상태고 다시 한번 여기만 올라서 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 만들어내면서 주가 다시 부양할 수 있는 좀 길이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희망회로를 돌리기보다는 현 구간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빠진 만큼의 기술적인 리바운딩은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월 25일에 이런 MSCI 편출에 대한 부분, 그죠? 편출에 대한 부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미리 매도하는 물량들이 나왔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하나예요. MSCI 편출되더라도 주가는 선반영돼서 빠질 거고 오히려 편출되는 날 25일 오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서 11월 22일 한 말씀드렸는데 MSCI 편출되면 오히려 반등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결과적으로 미리 주가가 MSCI 편출된다라고 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정작 편출된 날은 어떻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MSCI 편입된다고 주가가 오르죠. 주가 오르죠.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편입되면 주가가 빠져요. 그리고 편출되면 주가가 내려가고 편출된 다음 주가 내려갔다 편출되면 주가가 반등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주식시장에서는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표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잘 봐봐요. 이 가격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23년도 뭐 10월로 가본다라고 했을 땐 이 금양 같은 경우에 이 움직임을 보시면 알겠지만 11월 30일 MSCI 편입되잖아요. 지금 보면은 11월 30일에 편입된다고 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편입될 때 미리 기대감으로 오른단 말이야. 30%가 올랐죠. 자, 밑에 구간에서 편입된다고 하니까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릅니다. 근데 딱 편입이 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편입되고 나서부터 주가가 밀리죠. 13만원이었던 주가가 어디까지 밀렸어요? 9만원, 7만원 계속 밀립니다. 편입이 되고 나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 오히려 밀린다라는 거야. 쭉쭉 밀렸단 말이야. 편입이 되고 나니까. 그죠? 편입이 되고 나니까 쭉 밀렸다가 공매도 관련된 부분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편입이 된다라고 해서 편출이 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그 이후에 횡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전에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그죠? 그 전에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락했던 부분들은 MSCI 편출에 대한 매도 물량이 미리 선반영돼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오늘 주가가 안 빠진 게 그거에 대한 증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반등이 무조건 나온다? 이거는 조금 제가 지켜봐야겠지만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무슨 부분이 있어요? 수중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12월 2일에 자사주를 금양은 받습니다. 누구한테? 류광지 회장한테. 몇 주를 받아요? 1,000만 주를 받아요. 1,000만 주. 자, 1,000만 주를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거를 블럭딜로 한다라고 했을 땐 시장에서 뭐가 나와요? 시장에서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사람들은 악재로 볼 거예요. 그리고 블락딜을 받아가줄 주체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어떤 부분? 교환사채. 익스체인지 본드로 1,000만 주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주를 먼저 매각을 한 방법. 뭐 주당 얼마? 한 25,000원 정도? 그럼 1,250억으로 이 동부건설에 대한 미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 부분에서 우리가 고려를 좀 해 보았을 때 요게 만약에 EB로서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쵸? 교환사채 발행이 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이 조건을 3개월 이후나 2개월 이후에 물량이 나올 수 있게 할 겁니다. 1,250억을 빌려서 동부건설에 대한 미지급금을 갚고 동부건설에서 다시 한번 공사가 재개되게 되면 자 뭐가 돼요? 기장공장 완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기대감이 생기는 와중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요? 이 류광지 회장이 1,800억 남아있는 금양에 대여한 이 1,800억의 돈을 이것까지 출자 전환을 또 진행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소가까지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 엄청난 호재로 받아들일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고요. 금감원에서도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로 돈을 땡겨와서 류광지 회장은 1,800억 갚을 만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배제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금감원에서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승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겹호재가 터지면서 12월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금양이라는 종목이 적어도 12월에서 1월에 또 몽골 탐사 간다고 하잖아요. 주주들끼리. 그죠? 그렇기 때문에 12월에서 1월, 아니 내년 2월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유상의 전까지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기다리자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금양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죠. MSCI 편출, 패시브 자금 이후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유상증자를 2달 밀어놓은 상태에서 일단 확인 결과 유상증자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12월 2일 제일 좋은 건 수중 후 남은 1,800억도 류광지 회장이 출자 전환을 다 해서 소각하는 방법으로 주가 부양을 하고 유상자 일정도 빠르게 앞당겨서 공시를 하는 게 가장 금양의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 이점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주가가 올라갔다 빠진 거는 솔직히 좀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하지만 MSCI 편출 치고는 잘 방어했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뭐 매매 동향은 안 봐도 외국인 대량 매도겠죠. 매매 동향은 뭐 그렇게 많이 대량 매도 나오지 않아. 여기 있네. 외국계 합 이렇게 100만 주 대량 매도 나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뭐 MSCI에 대한 부분이 나간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이 부분 많은 수량이 좀 나갔는데 어쨌건 단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악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1월이 마무리되고 12월이 되면 이제 이 수증에 대한 부분,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뜨겠죠. 그래서 자사주 처리에 대한 부분이 또 진행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장공장 완공에 대한 기대감, 결과적으로 완공되면 매출이 발생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걸 놓치지 말고 반드시 주가가 올라오면 대응을 하자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진짜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래도 7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누가 보면 또 그럴 거예요. 어떤 미친 소리냐. 7만 원까지 주가 다시 어떻게 올라가냐 하겠지만 주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고 결과적으로 7만 원 위에 매물이 많은 거지 7만 원대까지는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금양의 주포들도 사실상 맘만 먹으면 주가를 올릴 수 있단 말이야.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애들이다. 여태까지 주가 올리는 걸 봤을 때 절대 힘이 약한 애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강한 상승이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구간에서 저는 주가가 올라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존버 타가지고 10만원, 20만원까지 가자. 요거는 아닙니다. 반등해서 어느 정도 주가 급등이 나오면 비중을 일단 조금만 축소하자.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중 축소 의견 드릴 거고 그 추후에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볼지 아니면 조금 더 비중을 더 줄일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블럭들 형식이 아니라 EB 형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최대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물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주가가 하방으로 꽂히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EB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이 동부건설에 대한 부채를 탕감함으로써 이제 공장 완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요. 공장 완공에 대한 기대감은 매출이 발생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생깁니다. 매출이 발생되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류광지 회장의 추가적인 소가까지 만약에 진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유상증자까지 진행이 되면서 자금의 숨통이 트이는 그 부분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거 12월부터.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금양에 대해서 현재 반등을 했을 때 금양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고 금양에 대한 정보를 좀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뭐 내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금양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10만원, 12만원 구간에 금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금양 더 간다 절대 팔지 마라 이랬던 사람들 태반이요. 10만원, 12만원 구간에서 금양 팔지 말라고 하고 자 지금 3만원 구간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구간에서 지금 대응해야 된다. 금양 지금 매도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10만원 구간 팔지 말라 그러고 3만원 구간에 팔라고 하면 마이너스 70%인데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라는 거예요. 맞죠? 뭐 지금이라도 이거라도 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마이너스 70% 맞아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을 기다리는 게 맞고요. 반등 후에 대응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타점 잡았을 때 제가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전략 매도라는 거 아니죠. 분할적으로 매도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실 분 있으면 010-9201 자 6329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간단하게 금양 입장 남겨주시면 텔레그램방 무료로 입장시켜 드릴 겁니다. 꼭 들어오시고요. 우리가 어쨌건 2분의 1이건 3분의 1이건 주가가 7만원 8만원 올라갔을 때 대응을 하게 되면 그 남은 돈은 가장 좋은 거는 통장에 그냥 쟁여놓으세요. 통장에 쟁여놓으시는 게 가장 좋다. 뭐 무조건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야 된다. 뭐 그 돈을 복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통장에 쟁여놓으시고요. 웬만하면은 주식은 좀 천천히 생각을 하시고 근데 만약에 전량 매도를 했다라고 하시면 2분의 1은 통장에 넣어 놓으시고 2분의 1은 제가 히든 종목 하나 드릴 거거든요. 요거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결과적으로 IRA 법안으로 금양이 올라온 게 사실이죠. 금양이 50배 올랐습니다. 근데 그거죠. 미국의 법안 중에 미국의 생물보안법이라고 있어요. 요것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이 바이오 종목의 폭등을 일으킬 수 있는 건데 이게 12월에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금양이 올라갔던 이유가 중국산 원자재와 장비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이득을 볼 거라는 기대감으로 금양의 몽골광산 리튬에 대한 기대감, 주가 폭등을 만들어냈다. 자, 바이오도 마찬가지. 중국산 원료 의약품과 위탁 생산 CDMO를 막음으로써, 그쵸? 막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바이오 쪽에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급등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분명히 금양같이 뭐 50배 올라간 종목, 에코프로처럼 30배, 포스코처럼 10배 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이 생물보안법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괜찮은 종목, 히든 종목으로 뽑아놨으니까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마지막에 있고요. 자, 금양 반등했을 때 분명히 우리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010-9201-6329로 금양 입장이라고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텔레그램 방 초대해 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히든 종목 그리고 이 금양을 10만원, 12만원에 매도할 수 있었던 이러한 기법들 전달 드릴 겁니다. 이거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금양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9월부터 계속적으로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 이번 연도 초에도 여러분들한테 금양 우리가 매도해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정말 시도에 많이 박힌 거 보이시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누구 말이 맞았어요? 제 말이 맞았죠.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단기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나중에 보면 누구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이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올라갔을 때 욕심을 줄이고 분할 매도하는 거고요. 많이 내려갔을 때는 과감하게 매수해서 수익을 챙기는 거. 이것도 주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러한 것도 기법으로 전달 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러한 히든 종목과 기법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히든 기법은 또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면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양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 원 아니 200만 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 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